자, 지금 보면은 자, 마캠을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뜰 건데 여러분들 아마 이 화면이 아닐 거예요. 여기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글 버전은 한글 버전일 것 같습니다. 영어 버전 아닐 것 같고 여기 환경 설정이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런 창이 뜹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저하고 좀 다르면 조금 어색하니까 일단은 저하고 좀 맞춰보겠습니다. 자, 밑에서부터 맞춰볼게요. 자, 화면 설정이라고 있어요. 화면 설정 여기서 따라오실려나 모르겠네요. 제가 좀 말이 좀 빠르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 들어와 보시고 여기에서 기존에 있는 값하고 저하고 다른 거 여기 이 값이 아마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 10으로 돼 있죠? 저는 20으로 돼 있어요. 일단은 따라서 하세요. 20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우스 중간 버튼 어떻게 할 거냐 나와 있는데요. 마우스 중간 버튼 저는 이동으로 쓰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이동으로 쓰세요. 2D 과정이기 때문에 3차원이면은 회전으로 쓰라고 하겠는데 이동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형정보 표시 체크, WCS 체크. 이 화면에서는 이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하고 지금 빨간 색깔로 그어진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잘 모르겠다라는 분 꼭 손들어서 얘기하세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분. 자, 여기 못 들어갔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화면은 여기 설정이라고 하는 맨 위에 얘를 클릭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설정, 환경 설정. 그리고 이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여기 있는 화면 설정 내용이에요. 혹시 들어가셨나요? 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 이 부분 체크 기본값에서 바꾼 부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지금 바뀌었을 겁니다. 자, 다 되셨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포스트 창 엎어쓰기로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대로 기본값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자, 됐죠? 그리고 자, 파일 변환 패스 특별한 거 바꾼 거 없습니다. 자, 파일 패스 바꾼 거 없습니다. 자, 치수 기입 노트. 치수 기입 노트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옆에 플러스가 있는데 이렇게 펼쳐져요. 이렇게 펼쳐주시고, 그죠? 플러스 이거 누르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여기에서는 뭘 바꿨냐? 이거 소수점 표기 바꿨습니다. 안 바꿔도 상관없는데 일단 맞춰주세요. 저하고 똑같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수 기입 속성에 보시면은 치수 기입 속성이 이거구나. 이거 말고 텍스트에 보시면은 문자 높이 크기 이거는 이제 치수를 표시할 때 글자의 높이예요. 너무 오로 되어 있으니까 좀 줄였습니다. 이것만 수정했고, 자, 그 다음 패스 노트 테스트. 자, 여기에서는 이 부분도 3으로 바꿨어요. 노트도 글자 크기가 너무 커서 좀 작게 바꿨습니다. 3으로 바꿨죠. 자, 그 다음 치수선. 자, 여기에서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일단은 화살표의 크기를 이렇게 바꿨어요. 자, 치수 기입에서 여기 선 형태를 삼각형으로 바꿨고 채우기를 체크하면 이런 형태로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화살표의 그 가로 방향 3만 수정했어요. 세로 방향 수정 안 했습니다. 다음 라벨과 지지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라벨과 이것도 똑같이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삼각형의 채우기 이건 3 이렇게 바꿨죠. 자, 못 따라와도 이 동영상 제가 카카오로 바로 공유를 쏴주겠습니다. 카카오에서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측정. 바뀐 거 없습니다. 체인 선택 여기서는 딱히 바뀐 건 없어요. 그냥 패스. 인쇄 작업도 바뀐 거 없습니다. 패스. 와이어 경로 여기도 패스. 자, 시작과 경로 여기서는 좀 바뀐 게 있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여기 보겠습니다. 시작 종료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작 종료에서 보시면은 뭘 체크했냐면 여기 시작 시의 제품의 그 형태 밀링으로 했어요. 그리고 에디터. 여러분들 에디터가 안 깔려 있겠다. 그렇죠. 안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마스터캠으로 돼 있을 건데 일단은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여러분들 이게 클릭하시면 마스터캠이 있고 밑에 싱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선은 이걸로 선택해 주세요. 저는 이제 싱코 에디트라고 하는 걸 깔았잖아요. 이 싱코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버전을 저는 깔았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결을 시켜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경로 생성할 때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그릴 때는 NC 코드 생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으니까 우선은 이 부분은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심코로 체크하시던가 아니면 마스터킴을 하든가 둘 중에 아무걸 하면 돼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경로 생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저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측정됐고 체인도 됐고 여기까지 했지. 스핀 컨트롤 패스, 쉐이딩 패스, 솔리드 패스. 솔리드에서는 여러분들 3차원 작업 안 하기 때문에 필요 없을 수 있는데 여기 블랭크라고 체크했어요. 원래는 삭제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블랭크로 제가 바꿨습니다. 여기가 지금 솔리드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색상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 좀 봐주셔야 되는데, 색상은 현재 지금 배경 화면 색깔이 검정색인데 여러분들은 뭐 회색인가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결정하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동과 그룹 결과 색상 사용 여러분 아마 체크가 되어 있을 건데 체크 끄세요. 체크 끄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래픽 배경 화면 색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여기 검정 색깔로 해주세요. 검정 색깔. 여러분들 아마 검정 색깔이 아니고 회색 색깔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체크해서 이 검정 색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안함으로 체크해주세요. 수평으로 되어 있죠. 안함. 이 부분이 좀 해야만이 바로 눈에 와 닿습니다. 이 배경 색깔이거든요. 이 색깔을 뭘로 할 건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 배경 색깔을 검정 색깔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따라오기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 다음에 레포트 됐고 데이터 전송 기본 머신 됐고 공차, 경로, 가공 경로 됐고요. 가공 경로. 자, 여기에서는 나중에 경로에서 해당하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 가공 경로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거 저는 고정을 잘 안 시키거든요. 이성속도 고정을 체크하면 이성속도가 고정돼서 안 바뀌니까 고정 부분을 체크를 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CAD 설정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이 체크를 다 껐어요. 여러분들 아마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이거 체크 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동 저장 실행을 저는 체크를 했죠. 여러분들 체크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체크 끄시고 자, 여기 설명을 보면 여기 자동 저장 실행을 체크하면 여기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데 얘를 클릭해 주시면 자, 이렇게 뜨는데 여러분들 아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좀 편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직선하고 원호는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색깔은 이 색깔 부분을 클릭하시면 색깔이 뜨는데 그냥 10번이라고 입력하셔도 돼요. 10. 그 다음 선의 굵기는 두 번째 굵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라벨과 문자, 수식, 치수 표시하는 것들은 회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선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이 부분 좀 체크를 해주세요. 여러분 그릴 때 좀 편하거든요. 글자가 잘 안 보이시는구나. 돋보기로 2배 할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안 보이시는구나. 여기 흥숑, 직선, 원호, 그 다음에 여기 노트, 치수, 보조선, 치수는 해칭선. 얘네들은 이제 초록 색깔로 했고요. 얘는 회색으로 했고, 굵기는 얘는 가는 선, 가장 가는 선, 얘는 두 번째 굵기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됐으면, 여기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가 지금 환경 설정했던 것을 여기다 저장할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어딘데? 여기는 환경 설정이 저장되는 위치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설치하든지 했을 때 다시 이 설정을 다시 하기 귀찮으면 여기 있는 파일을 덮어 써주시면 돼요. 자, 이 파일이 어딘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일단은 여기다 적용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네요. 예 누르겠습니다. 그럼 아까 그 위치가 어딘지 한번 볼까요? 자, 그 위치는 유저에 보시면 유저 문서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공유 폴더가 있는데 그 문서에 보면 마이마캠 X8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이마캠 X8에 보시면 여기에 컴피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컴피그에서 얘가 그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거 있어요.
이 부분. 다시 오면 내 PC 문서 마이마켓 X8 컴피그 그 위치에 가서 이 두 개의 파일을 백업을 합니다. 백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PC C 드라이브는 껐다 키면 다 리셋돼요. 저장된 게 다 없어집니다. 근데 D 드라이브는 계속 저장돼요. 그래서 D 드라이브에다가 여러분들 이름으로 재직 아무개, 재직 홍길동 이렇게 폴더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 두 개의 파일, 방금 설정한 이 두 개의 파일을 저장해 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시작할 때 컴퓨터 키잖아요. 그럼 이거 다 리셋돼요. 그러면 다시 이걸 해줘야 되거든요. 설정을 귀찮잖아요. 그러면 이 파일을 그대로 그냥 덮어써 주시면 돼요. 내무소에다 저장했다가 다시 이 경로에 있는 이 두 개를 저장했던 걸로 바꿔주시면 다시 껐다 켰을 때 설정했던 대로 다시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환경 설정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얘를 업로드했다고 그랬죠. 카톡으로 올렸습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자, 마스터캠은 그 레벨별로, 모듈별로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저렴한 2D가 뭐 한 900만원 정도 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옵션이 하나씩 붙으면 가격이 막 계속 붙어요. 그래서 한 4천만원까지 막 가격이 붙습니다. 컴퓨터 사양은 요즘은 거의 윈도우 10이니까 윈도우 10의 램은 최대한 4기가 이상 X8 얘기입니다. 아, 정쳤구나. 자, 지금 제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나? 여기 보면 제 싱코라고 설치가 돼 있어요. 이게 싱코거든요. 싱코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얘를 가지고 뭐 윤곽각을 한다든지 뭐라? 밑에 화면이 안 보이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거를 작업 표시줄 설정해서 오른쪽으로 해야 되겠네요. 오른쪽으로 해서 화면을 오른쪽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확인을 누르면 경로가 생성되고 이거를 G1을 누르면 G코드로 출력이 되거든요. 이 G코드로 출력될 때 이게 보여지는 이 프로그램이 싱코예요. 근데 싱코가 마캠에서 이제 기본 제공되는 싱코가 있는데 그거는 이 경로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얘는 경로 확인이 되죠. 이거는 이제 그 30일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건데 사실 지금 저는 이제 크랙을 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싱코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아까 설정에서 보시면은 환경 설정에서 그 시작 종류에 보시면은 그 에디터를 뭘로 쓸 거냐 물어보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저는 싱코 에디터로 해놨어요. 여러분들은 없기 때문에 지금 싱코로 해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싱코를 설치하고 나서 여기 환경 설정의 시작 종료에서 얘를 클릭한 다음에 기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체크를 하셔서 싱코가 설치된 곳은 내 PC의 그 C 드라이브에 싱코라는 폴더에 여기 싱코 에디트 8, 제가 8 버전을 설치했다라고 하면 여기 들어가셔서 빨간 색깔로 된 거 있어요. 실행 파일. 얘를 선택하고 열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싱코하고 연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코드를 출력했을 때 바로 싱코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자, 싱코 설치는 싱코 8버전 압축을 풀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를 그냥 더블 클릭해서 예 해서 설치하시면 돼요. 설치하시고 이 크랙이라고 하는 폴더에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개의 파일을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한 다음에 복사를 누른다는 거죠. 복사한 다음에 내 컴퓨터의 C 드라이브에 싱코라고 하는 폴더에 싱코 에디트라는 폴더 있죠. 여기에다가 이 두 개의 파일이 있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얘를 덮어쓰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크랙 파일로. 그러면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형태가 돼요. 그냥 덮어쓰기 안 하면, 즉 크랙을 하지 않으면 얘는 한 달만 쓸 수 있게 떠 있어요. 한 달만 허가됐다 이렇게 뜹니다. 한 달만 쓸 분은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계속 쓰고 싶으면은 아까 크랙 폴더에 있는 파일을 복사를 해서 여기 싱코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여기 안에 있는 붙여넣기 안 뜨는 거 안에 있는 파일 아까 그 두 개의 파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크랙이 된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참고. 자, 이거는 이제 사양이에요. 아까 4GB라고 되어 있잖아요. 4GB 정도면은 돼요. 제 거 노트북이 8GB거든요.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이 정도 노트북이면은 뭐 2017, 2018, 2020 뭐 이 정도는 구동이 돼요.
근데 여러분 X8이기 때문에 X8은 I 시리즈로 봤을 때는 i5의 한 4세대 이상,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PC가 지금 i5의 한 3, 4세대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램은 4기가 정도, 뭐 이 정도 사양이면은 무난히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 뜨죠. 지금 보면은 위에 메뉴바라고 되어 있어요. 자, 메뉴라고 하는 거 다 알죠. 뭐 뭘 클릭하면 쭉 풀다운 메뉴 뜨는 거. 그다음에 자동 커서 위치라고 하는 건 이제 좌표가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리본바라든지 여기는 가공 경로 창, 그다음 설명 영역, 그다음에 MRU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밑에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메뉴바. 자, 메뉴바는 풀다운 메뉴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풀다운 메뉴. 자, 이런 식으로 풀다운 메뉴로 쭉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툴바 아이콘이죠. 툴바 아이콘이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MRU라고 하는 게 있는데, MRU는 최근에 사용했던 아이콘들을 배열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배열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마캠을 실행한 다음에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MRU예요.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끌어다 당겨볼까요? 이거요. 이게 MRU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갔어? 없어져버렸나? 여기 얘가 MRU거든요. 옆에다 갖다 놔볼게요. 이렇게. 얘가 MRU. 자, M이라고 하는 것은 most, R은 recently used. 가장 최근에 사용했던 아이콘들을 쭉 나열하는데 몇 개까지, 아까 20개라고 환경 설정에서 했어요. 20개까지 나열이 돼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가 어떤 기능을 클릭해서 기능을 했어요. 했으면 그 아이콘들이 쭉 배열이 돼요. 그럼 다시 기존에 썼던 아이콘은 여기서 클릭하지 않고 바로 여기서 클릭해도 되거든요. 그런 이점이 있다라고 해서 MRU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리본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기능을 실행했을 때, 뭐 직선을 그리든, 두점선이 선을 그렸어요. 또는 사각형을 그리든 뭘 그렸어요. 그리게 되면 내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이 기능에서 사용되는 어떤 값들을 넣는 창이에요. 그 창이 이겁니다, 이거. 이게 리본바예요. 리본바는 리셋을 눌렀을 때는 사라져요. 어떠한 기능을 실행했을 때만 생깁니다. 자, 리셋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능을 취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왼쪽 상단에 보면 ESC 키가 있거든요. ESC를 연타하면 모든 기능은 사라져요. 즉, 리본바가 사라집니다. 리본바라고 하는 위치는 여기 있는데 아무것도 없죠. 지금 기능이 실행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요. 이게 리본바예요. 그러면 직선을 그리든 도점선을 그리든 원원을 그리든 이 리본바가 생긴다. 자, 그 다음에 자동 커서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동 커서 위치는, 자, 마캠을 실행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다가, 자, 이 가공 경로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 가공 경로는 X표시를 눌러서 닫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닫고요. 그 다음에 걔를 다시 보이게 하려면 Alt-O 또는 뷰에서 여기 보면은 작업 공급 목록 푸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를 클릭하면 다시 떠요. 이렇게. 근데 단축키가 Alt-O예요. Alt하고 O는 오퍼레이션, 판넬이라는 뜻이거든요. OP 판넬은 머신센터에서 OP 판넬을 하잖아요. 자, 조작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lt-O를 누르면 숫자 5가 아니에요. 1, 2, 3, 4, 5가 아니라 A, B, C, D, O입니다. 그럼 누르면 이렇게 떠요. 다시 Alt-O를 누르면 이게 사라집니다. 지금 이제 그걸 지금 설명했고, 그 화면을 지금 줄였죠. 작업 화면 좀 넓게 쓰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저처럼 부점선 그리기 있고요. 원이 있고 사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해서 사각형도 그리고 원도 그리고 직선도 그리고 이렇게 해보세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이제 위치 같은 거를 얘가 오토캐드의 오스냅처럼 위치를 인식하는 기능이 이제 자동 커서 기능이거든요. 자,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막 그리세요. 이렇게 두 점선 그린 다음에 찍은 다음에 이렇게 선을 그려요. 찍고 이렇게 확인 누르면 되겠죠. 자, 이 상태 만들어 놓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다시 두 점선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리본 바에 보시면 뭔가가 생겼죠. 이거는 두 점선을 그리는데 사용되는 어떤 값들을 넣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부분 일단 손대지 말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문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끝점을 정의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너가 두 점선을 기능을 선택을 했는데 두 점선 기능을 하려면은 두 점을 찍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두 점을 찍어서 두 점으로 직선을 그리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점을 찍는다, 점을 찍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점을 찍어라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점이 어디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점을 찍는다라고 했죠. 근데 점을 찍을 때 임의의 위치를 찍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임의의 위치를 찍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찍다 보면은 어떤 도형의 끝점이라든지 또는 교차점이라든지 이게 정확하게 찍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마우스를 도형의 끝에다가 갖다 대면 보이나 모르겠는데 마우스 화살표 옆에 보면 직선이 있고 양 끝에 뭐가 표시되는 거 보이나요? 이게 끝점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이게 그 위치 검출하는 게 위치를 인식하는 거거든요. 이게 오스네트처럼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 쭉 움직여 보시면 교차되는 부위에 가서는 X 표시를 떠 있죠. 이거는 현재 마우스가 교차점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자동 위치 감지라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이제 중간점 가면 이렇게 중간점이라는 아이콘이 표시돼요. 자, 중간점 아이콘이 보이나요? 이렇게 중간점 아이콘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4분점, 원의 센터점 뭐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 위치 검출이라는 기능이 되는데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여기 X좌표, 그다음 Y좌표, Z좌표가 움직여요 계속. 근데 Z좌표는 안 움직여요. 왜냐면 Z가 지금 평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Z0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고 XY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X좌표는 이게 X축이에요. X축. 이게 Y축입니다. Y축.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다 설명드릴게요. 이게 X축, 이게 Y축입니다. 플러스 방향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작업 화면 내 마우스 커서 위치에 따라서 시스템이 작업 화면 내 도형 요소의 각 점의 위치, 원점이든 원호 중심점, 끝점, 교차점, 중간점, 2분, 4분점, 가로, 근접점, 중분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자동으로 인식한다. 자동으로 인식하여 선택 도형은 노란색으로 변하고, 자, 선택 도형은 노란색으로 변한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ES 상태에서 선에다가 갖다 대면 이렇게 하얀 점선으로 표현되는 것을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하이라이트는 도형을 감지하는 거예요. 갖다 대면 이렇게 감지되는 거. 지금 상태에서 클릭하면 얘가 선택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아직 선택은 하지 않았어요. 안 하는데 마우스가 지금 선택했을 때 선택이 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하이라이트라고 하는데 이때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 선택한 것이 노란 색깔로 보여요. 아, 이게 선택이 됐다라는 거야. 하이라이트하고 노란 색깔은 다르죠. 노란 색깔은 이미 선택이 된 거야. 하이라이트는 앞으로 선택을 할 대상이고, 이전 버전에서는 이게 점선으로 표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잘 육안으로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X8 버전부터는 이게 점선으로 보여요. 그래서 좀 더 이해가 좋죠. 작업하기가. 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클릭하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선택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요? ESC 버튼을 누르면 다 취소가 됩니다. ESC. 다시 한번 선택해 볼까요? 선택했어요. 자, 근데 나는 특정한 하나만 취소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그것만 또 한 번 클릭해주면 취소가 돼요. 선택하고 선택 취소입니다. ES 버튼 누르면 다 취소가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노란색으로 변한다는 설명을 했고, 자동 표시하는 기능으로 아이콘 선택을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하면 해당 위치에 자극 기준이 표시된다. 자, 자동 커서 위치에서 XY가 있는데 Z는 왜 계속 0이냐, XY는 바뀌는데, 이거는 현재 작업 평면의 Z값을 0으로 해놨기 때문에 0에서만 얘가 지금 대상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 있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은 자, 밑에 부분에 보시면 여기 3D가 있고 아래 부분입니다. 마스터캠 화면 아래 부분에 보시면 여기에 3D가 있고요. 여기에 작업 평면 깊이가 있어요. Z가.
이 Z 깊이가 지금 0으로 돼 있어요. 0. 그래서 0에서만 그려지는 거예요. 어떤 도형을 선택하면 그 도형 위치를 인식하긴 하지만 지금 도형이 없는 상태에서 포인트를 찍으면 다 여기에 있는 Z값, 이 Z값이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0에서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여기 좌표들을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포인트를 찍을 때 내가 특정한 그 WCS, 워크 공작물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좌표로 포인트를 찍을 수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자, 지금 원점이 여기로 돼 있어요. 이게 원점이에요. 여기 위치가. 자, 여기 위치가 원점 위치입니다. 원점. 이걸 WCS라고 해요. W는 워크란 뜻이에요. 워크. 워크가 공작물이란 뜻이거든요. 그 다음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좌표계예요. 그래서 이걸 공작물 좌표계라고 합니다. WCS. 가운데 있는 이 좌표, 이게 코드를 출력했을 때, 즉 NC 코드로 출력을 했을 때 0,0, 즉 X좌표가 0이고 Y가 0으로 출력되는 위치예요. 이게 중요하죠. 모든 세팅을 할 때도 머신 세팅에서도 기준점이 있어야 되니까 그 기준점이 일로 여기로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00으로 해서 모든 위치를 계산해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얘가 WCS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포인트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점선을 딱 찍은 다음에 어떤 포인트를 찍으라고 하잖아요. 이때 포인트를 찍으라고 할 때 좌표 X, Y, Z를 입력하시면 그 위치에 포인트가 찍혀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X를 눌러볼게요. 키보드에 X 눌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눌렀어요. 그럼 뭐가 생겼죠? 이렇게 X를 누르니까 포인트를 선택해야 될 때 이 문구가 있는 상태에서 X를 누르면 이렇게 커맨드 창처럼 떠요. 그럼 여기다가 좌표를 입력하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X 얼마, Y 얼마, Z 얼마 입력하면 그 위치에서 포인트가 찍혀요. 자, 볼까요? 다시 보시면 여기 X라고 되어 있는데 X에다가 100 넣어볼게요. 소점 안 찍어도 됩니다. Y에다가 100을 넣어보겠습니다. 50만 넣어볼까요? 50. X 100, Y 50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X 100, Y 50. 입력하고 엔터를 치잖아요. 엔터 쳐볼게요. 다 쳤어요. 그럼 여기가 찍혔네요. 여기가 어디길래 여기가 찍혔을까? 자, 한 점은 그냥 찍어볼게요. 자, 찍었습니다. 자, 방금 제가 그린 포인트가 여기거든요. 여기의 좌표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X가 100이고,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Y가 50이다라는 얘기예요. Y가. 현재 이 지점이, 내가 방금 클릭한 이 지점이. 나머지 한 점은 도형의 끝을 찍은 거예요. 그냥 이 WCS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포인트를 찍고자 할 때 점을 찍을 때 X좌표나 Y좌표, Z좌표 문자를 클릭하면 바로 좌표 창이 뜬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다시 이 점을 하나 찍어볼 텐데, 자, 이제는 원점에다가 찍어볼까요? 여기 원점? 자, 원점은 좌표로 따지면은 X가 0이고 Y가 0이에요. X가 0, Y가 0이 엔터를 쳐보면 어딨지? 원점이 찍힌 건가? 원점이 X형, Y형인데 원점을 찍을 때는 보통 X형, Y형을 찍지 않고요.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단축키가 5인데 파워키에 보시면 파워키가 어딨니? 여기에 여기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점을 찍어야 될 때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어떤 점을 선택해야 될 때 여기 보면 X, Y, Z 옆에 보시면 이 그 삼각형, 역삼각형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원점, 원호 중심점, 끝점, 교차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O라고 하는 게 오리진이라는 약자 첫 머리 글자인데 원점을 뜻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대문자로 되어 있는 알파벳 이 문자가 단축키예요. 포인트를 선택해야 될 때 O를 선택하면 바로 원점이 선택되고요. C를 선택하면 그럼 원을 선택해라 이렇게 떠요. 원을 선택하면 바로 원의 센터가 찍힙니다. 그 다음에 끝점이라고 하는 E를 클릭하면 엔드 포인트가 끝점이잖아요. 얘를 클릭하면 대상을 찍어라. 그러면 그 대상의 끝점을 내가 선택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I를 클릭하면 그러면 두 개의 대상을 찍어라. 그럼 교차점으로 인식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파워키라고도 하는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두 점선을 찍고 제가 원점을 찍고 싶어요. 그러면 마우스로 갖다 내서 일일이 찍지 않고요. 키보드 O를 누릅니다. 숫자 5가 아니에요. O를 누르면 바로 원점이 찍히죠, 이렇게. 자, 찍혔고 나는 이 직선의 가운데를 찍고 싶어요. 가운데를 찍고 싶은데 정확하게 마우스를 갖다 대야 되는 게 아니고 미드 포인트가 중간점이거든요. 그러면 단축키 M을 눌러요. M을 누르고 나서 누르면 바로 여기가 중간점으로 바뀌어요. 이 파워키가. 그리고 나서 대상을 그냥 찍잖아요. 이 대상의 중간점이 정확히 찍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점은 여기 끝점을 찍고 싶은데 마우스로 갖다 대기 귀찮아. 그럴 때는 키보드 E를 눌러요. E를 누르면 엔드 포인트로 바뀝니다. 이 아이콘이. 그러면서 어떤 대상을 대충 찍으면 중간점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가까운 끝점이 바로 찍혀요. 이렇게. 엔드 포인트를 많이 쓰겠죠. 또 키보드 E를 누르고 나서 대상을 찍으면 바로 끝점과 끝점을 연결하는 두 점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미드 포인트를 찍고 싶으면 M을 누른 다음에 대상 찍으면 중간점 찍히고 다시 M을 누른 다음에 대상을 찍으면 중간점이 찍힙니다. 중간점과 중간점이 찍혀서 선이 그려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현재 여러분 상태를 보니까 여러분들 얘기를 안 하셔서 제가 몰랐는데 지금 보시면은 우측 하단에 보시면 여기가 잘 보세요. 인치로 돼 있어요. 인치. 그러니까 이거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저희 직원이 설치할 때 인치로 설치했네요. 프로그램 설치할 때 인치로 설치할 건지 미리로 설치할 건지 선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환경 설정 자체가 인치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거 바꾸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자, 얘를 바꾸려면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환경 설정에 보시면 제가 이 부분을 체크 안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인치겐지 미터겐지 선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인치계로 되어 있으니까 미터계로 바꾸셔야 돼요. 미터계로. 왜냐면 단위 자체가 인치계와 미터계하고 값을 넣는 그 기본값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미터계로 선택을 하면 화면이 바뀌면서 초기화가 돼요. 왜냐면 아까는 설정한 건 인치계로 설정한 거지 미터계를 환경 설정을 설정한 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럼 다시 해주셔야 돼요. 근데 다시 하려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우선 급한 부분만 바꾸시는데 뭘 바꾸냐면 여기 화면에서 이동하고 이 부분만 좀 체크해주세요. 이동, 여기 도형 정보 표시, WS 화면 표시, 이거 세 개 일단 바꿔주시고요. 인치계로 바뀌었으니까 이거 좀 바꿔주시고, 화면이 있습니다. 화면에 이거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색상에 들어가셔서 바탕화면 색깔을 검정 색깔로 바꿔주시면 일단은 우선은 이제 그렇게 해놓고 쓰시면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나중에 동영상 보시고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이것만 좀 바꿔주시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터계도 조건이 바뀌어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까먹어가지고 여러분들 컴퓨터는 껐다 켜면 다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환경 설정을 미터계로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내일 시작할 때 다시 그로 덮어 쓰시면 이제 그 미터계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인치계. 일단은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좌표로 입력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입력하라고 받고, 자동 커서 위치. 그게 지금 아까 그 중간점, 끝점, 뭐 교차점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내가 만약에 그 여기에 있는 교차점을 찍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려면 귀찮으니까 두 점선을 찍은 다음에 어떤 포인트를 찍으라고 할 때 키보드 I가 인터섹션, 교차점을 단축키예요. 그러면 두 개의 대상을 찍으면 바로 교차점이 이렇게 찍힙니다. 자, 이렇게 찍히는데 그 내가 마우스로 갖다 댔을 때 교차점, 끝점, 뭐 중간점 이렇게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이게 안 바뀌고 특정한 것만 선택하고 싶다. 그럴 때 아예 그 오스냅을 제한을 둘 수 있어요. 근데 많이 쓰진 않아요. 그게 이제 오른쪽 마우스 클릭했을 때 여기 보면 자동 커서 위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면 이 창이 떠요.
여기서 지금 체크된 부위만 지금 오스냅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뭐 추가하고 싶으면 얘네들 체크하면 되긴 하는데 보통 이거 잘 안 쓰고요. 그냥 파워키로 해요. 이걸 바꾸면 다시 또 들어와서 또 다시 또 켜주고 꺼주고 해줘야 돼요. 이게 번거롭잖아요. 뭐 이거 잘 쓰지 않고요. 그냥 파워키. 여기 있는 이 파워키 이걸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조차점 찍고 싶으면 마우스 찍을 수도 있겠지만 키보드 I를 눌러서 두 개의 선을 찍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키보드 M을 눌러서 중간점 찍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뭐 각도도 나와 있긴 하는데 그다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파워키, 뭐 C, 원어 센터죠. 이 엔드 포인트, 이건 단축키로 표현 안 해놨네. 이런 게 있습니다. 있고 넘어가고. 그다음 증분점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증분점은 좀 많이 쓰죠. 여러분들 도형을 그릴 때 어떤 대상 포인트에서 얼마만큼 증분값을 기준으로 해서 찍고 싶다. 그럴 때 증분점을 쓰는데. 지금 이제 증분점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은 가령 내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X로 뭐 20만큼 그리고 Y로 10만큼 위치를 여기를 포인트를 찍고 싶어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X 20으로 Y 10으로 이렇게 여기를 찍고 싶을 때 이럴 때 증분점으로 포인트를 찍죠. 자, 한번 찍어 볼게요. 자, 두 점선 그리기에서 여기 보면은 증분점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얘를. 근데 얘를 보통 쓰지 않고요. 증분점 기능은 쓰는 방법이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포인트를 찍으면 바로 증분점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키보드에 Shift를 누를게요. Shift를 누르고 포인트 여기를 찍을게요. 딱 찍잖아요? 그럼 바로 증분점을 넣어라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에다가 X 20 Y 1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찍은 이 포인트가 증분점이 돼서 X로 20, Y로 10인 위치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포인트가 찍혔죠. 이 포인트에서 이제 좀 찍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인지 거리 한번 찍어볼게요. 자, 거리를 찍을 때 사용하는 게 여기 보면은 형광등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스마트 치수라고 하는 거. 자, 스마트 치수가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이거. 이게 스마트 치수예요. 스마트 치수는 대략적으로 치수를 표시할 때 얘가 알아서 인식해서 수평선, 수직선 뭐 이렇게 원호 센터점, 뭐 직경 이렇게 다등으로 만들어지겠다. 그 개념이에요. 스마트 치수가. 자, 그러면 스마트 치수를 클릭하신 다음에 아까 내가 그렸던 것이 여기 포인트였었죠. 이 끝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 끝 포인트를 찍고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이제 수평이 됐을 때 클릭하시면 수평 거리가 나오죠. 다시 포인트와 포인트를 찍어서 수직일 때 클릭하시면 수직 거리가 나와요.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도형을 클릭해서 문자의 위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해서. 자, 지금 아까 했던 게 우리가 뭐였었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X방향으로 20, Y방향으로 10인 위치를 찍겠다라고 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 점을 찍은 다음에 나머지 점은 그냥 여기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점을 찍을 때 증분점으로 찍는 방법이에요. 그때 Shift 버튼을 누르고 포인트를 찍으면 증분점이라는 기능이 된다 라는 뜻이에요. 이 증분점이 많이 씁니다. 자, 설명하다가 보죠. 자, 일반적인 선택이라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선택 이거는 뭐냐면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원도 있고 직선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색깔이 지금 다 초록색이긴 한데 여기 선택에 보시면은 쭉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이 all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고요. only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all이 전체, only가 뭐 단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일단은 자, 아까 이제 일반 선택 기능 설명인데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 전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all 얘를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자, 여기 이제 메뉴가 뜨는데 전체 요소 다 되어 있고요. 여기에 와이어 프레임, 점, 직선, 원호, 스플라인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략하게 생각하면 뭔가 조건을 딱 줘서 그 조건과 만족하는 것을 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직선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직선을 찍잖아요.
그러면 현재 작업 화면에 존재하는 모든 직선이 확인 누르면 선택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잘 안 써요. 번거롭거든요. 들어가서 선택하고 뭐하고 하기가. 그래서 뭘 쓰냐면 옆에 보시면은 이게 있어요. 이게. 종이 이제 치네. 자, 이게 퀵 마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퀵 마스크는 우리가 영어로 해석, 어디 가보네? 퀵 마스크는 해석하면 빠르게 걸러내겠다라는 뜻이에요. 마스크라고 하는 게 마스크를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을 빠르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마스크가 거르기, 구분하다, 분류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 원 마스크, QM1호가 있고 QM 직선이 있고 그러거든요. 내가 QM 직선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면 아까처럼 다 선택돼요. 이렇게. 기능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전체가 되는 거고요. 다시 ES 버튼을 취소가 되겠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단일이 돼요. 단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선택을 할 때 그 대상만 선택되게 하는 거예요. 전체는 내가 가서 선택하지 않아도 클릭하지 않아도 그냥 다 선택되는 거. 그게 전체예요. 전체는 왼쪽 마우스, 단일은 오른쪽 마우스예요. 자, 그럼 내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잖아요. 오른쪽에 보시면 뭐 빨간 색깔로 바뀌어요. 이게 뭐냐면 현재 마스크가 적용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갖다 대면 직선은 선택이 돼요. 근데 현재 이게 원이잖아요. 원에는 하이라이트가 안 돼요. 지금 원은 직선 마스크가 걸려있기 때문에 직선만 선택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원은 선택이 안 돼요. 오로지 직선만 선택되는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걸 좀 더 많이 써요. QM 마스크를. 얘를 해제하려면 얘를 클릭해서 해제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세세한 어떤 조건으로 선택하고 싶을 때는 얘를 클릭을 해서 그 조건들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도형, 뭐 색상을 찍으면 현재 화면에 존재하는 색상별로 선택할 수 있고요. 레벨을 선택하면 현재 화면에 존재하는 대상의 레벨로 선택할 수 있고, 또는 뭐 형태, 뭐 너비, 그 다음에 점, 뭐 기타 값으로는 원호의 크기라든지 또는 직선의 길이 뭐 이런 값으로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로 선택하는 거고요. 그다음 단일을 클릭하면 아까하고 창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단일은 뭘 조건을 선택하면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것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전체는 무조건 그냥 선택돼 버리는 거고, 단일은 그거에 해당하는 것만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딱 많이 쓰지는 않고요.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뭐 이건 뭐 됐고, 자, 상태바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상태바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밑에, 여기 밑에 있는 아이콘들이에요. 밑에라고 하는 것은 돋보기 선택해서 2배 밑에다 갖다 놓고 클릭해. 밑에 있는 것들 있죠. 여기 있는 것들. 이 그 마스터카드 밑에 있는 것들, 이게 상태바예요. 상태바는 현재 말 그대로 현재 어떠한 대상들이 그려질 건지, 그려진 대상들의 어떤 속성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는 건데, 상태바에 있는 속성으로 생성이 돼요. 뭘 생성을 하면. 그래서 상태바의 색깔이 초록색깔이면 초록색깔로 생성이 되는 거고, 다른 색깔은 다른 색깔로 생성되는 거고, Z값도 0으로 되어 있으면 0에 생성되는 거고, 1이면 1에 생성되는 거예요. 선의 굵기, 선의 형태도 여기에 있는 속성대로 그려지는 건데, 단 여기 속성이라고 하는 아이콘에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으면 이 상태바에 있는 속성보다 이 속성에 있는 아이콘이 더 우선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속성을 선택을 해서 정의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미터로 바꾸면서 이게 정의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자, 다시 보면 그게 여기 밑에 있는 거예요. 여기 얘입니다. 상태바에서 지금 여러분 2D 2차원에서 언급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은 딱히 Z라고 하는 것도 거의 평면에다가 그리기 때문에 뭐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속성이라고 하는 것과 레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레벨은 뭐냐면 층이에요. 층. 그래서 레벨을 왼쪽 마우스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레벨. 여기 레벨이라고, 여기 보면 레벨이라고 있습니다. 레벨이라고 있는데, 일단 레벨 한번 클릭해 볼게요. 레벨을 클릭했습니다. 왼쪽 마우스로 클릭. 하게 되면 이게 떠요. 이거는, 우리가 도형을 그릴 때 하나의 종이에다가
여러 개의 도형들을 그리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어셈블리 어떤 형상을 그 파트에서 이제 그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다시 겹쳐서 볼 수 있고 다시 또 구분해서 따로따로 볼 수 있고 그럴 때 이 레벨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캐드의 레이어하고 비슷한데요.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 자, 그러면 구분을 좀 해볼까요? 자, 레벨이 지금 1번 레벨만 돼 있어요. 근데 1번 밑에 보면 1번 레벨이 있고 옆에 레벨 이름이 없어요. 여기다가 한글로 기본이라고 눌러볼게요. 기본 이렇게. 자, 기본. 자, 그러면 위에 보시면은 여기 기본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1번이 기본이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근데 요소가 19개가 있어요. 1번 레벨인데 기본이고 19개 요소가 있다. 자, 여기 보시면 보이는이라고 한 게 있어요. 보이는. 이 보이는은 화면에 표시를 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화면을 표시할 건지 화면에 표시를 할 건지 보이게 할 건지 말 건지 이게 이 보이는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보이는 거고요. 이게 체크가 꺼지면 안 보여요. 자, 그러면 레벨 하나밖에 없으니까 레벨을 이제는 닫아 놓고요. 키 마스크도 옆에다 옮겨 놓고 자, 여기 대상을 레벨을 바꾸려고 하는 대상을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두 개만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두 개를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선택하시고 먼저 대상을 선택하고 레벨에 가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왼쪽 마우스하고 오른쪽 마우스 기능이 달라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선택된 대상의 속성을 바꾸는 거고요.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밑에 있는 상태바의 어떤 속성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겠습니다. 레벨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자, 이런 메시지가 뜨는데 이건 뭐냐면 너가 지금 선택한 것의 레벨을 바꿀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바꾸는데 이동을 할래 복사를 할래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이동을 시키는데 밑에 보시면 현재 사용 레벨 번호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현재가 1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1번에다가 이동할 거냐? 이동할 필요 없죠. 1번을 사용하는데 1번에 이동할 필요 뭐 있어요. 그래서 얘를 체크를 끄겠습니다. 체크를 끄면 몇 번에다가 이동할 건지 물어봐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2번이라고 해볼게요. 2번. 자, 지금은 1번이 선택돼서 지금 그려지고 있는데 1번이 아니라 2번에다가 이 선택된 것을 옮기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고 확인해 볼게요.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레벨을 다시 왼쪽 마우스로 클릭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1번, 2번이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자, 2번 레벨을 한번 왼쪽 마우스로 2자를 클릭해 볼게요. 자, 2자를 클릭하니까 밑에 보시면은 사용 레벨 설정에 보시니까 2번으로 바뀌었어요. 여기 있는 번호를 클릭하면 그 번호가 사용 레벨로 바뀝니다. 자, 바뀌고 2번 레벨에다가는 2번, 2번? 두 번째를 해볼까요? 2번. 도면 번호로 해도 돼. 도면 번호로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레벨은 두 번째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1번 레벨은 기본이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2번 레벨이 사용자 레벨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1번 레벨을 끌 수 있어요. 여기 보이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보이는. 이거를 클릭해서 꺼버리면 1번이 꺼져요. 자, 1번 레벨이 꺼지고 2번 레벨만 화면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화면에 보였다 안 보였다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나 2번도 화면에서 끄고 싶은데 2번은 사용자 레벨이기 때문에 안 끄는 게 좋은데 부득이하게 끄고 싶다 그러면 여기 얘를 끄셔야 돼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 사용 레벨은 항상 표시하겠다라고 체크되어 있어요. 기본값이. 사용 레벨을 꺼버리면 내가 도형을 그렸을 때 도형이 안 그려져요. 안 그려지는 건 아니고 안 보이는 거예요. 사용자 레벨은 내가 그리는 것이 그려지는 레벨이거든요. 근데 그 사용자 레벨을 화면에서 끌 수 있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레벨은 항상 보이게 하겠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레벨은 못 꺼요. 못 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1번을 보고 싶으면 보이는을 클릭하면 보여요. 이렇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레벨에 대해서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속성. 이 속성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을 해보면, 자, 여러분들은 이 속성은 현재 상태바에 있는 속성을 쭉 보여지는 거고요. 맨 밑에 보시면 속성 관리자가 체크가 안 돼 있을 수 있는데, 얘를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속성 관리자 창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인치를 설정했는데 미리에는 설정을 안 하셨으면, 이렇게 설정하시면 이 체크되어 있는 부분은 기존의 상태바에 있는 속성보다 얘가 더 우선시 되고요. 체크가 안 돼 있는 부분은 상태바에 있는 속성을 따라요. 이거는 이제 왜 이게 있냐면, 치수를 표시하거나 할 때는 그 치수하고 도형하고 좀 색깔을 구분하는 게 좀 눈에 잘 띄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하는 건데, 오토캐드처럼 다양하게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구분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형을 그릴 때 좀 두껍게 해서 여러분들 뒤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치수선은 좀 가늘게 표현하겠다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이거는 점의 형태예요. 우리가 점을 찍었을 때 점이 어떻게 생성이 될 건지, 표현이 될 건지.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선의 형태예요. 선을 그릴 때 점선으로 그릴 건지, 일점체선으로 그릴 건지, 뭐 파단선으로 그릴 건지 선택하는 부분이고, 옆에 있는 것은 선의 굵기예요. 선의 굵기를 어떻게 할 건지. 자, 근데 여기 있는 상태바는 내가 대상을 선택하고 나서 그 대상의 속성을 바꾸고 싶으면 그 상태바 위치에 가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선택한 선 굵기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이게 내가 선택한 것에 굵기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굵기를 두꺼운 걸 선택하겠다 확인하시면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색깔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대상을 선택하시고 색상에서, 이 색상 밑에 보시면 색상이 초록 색깔도 있고 뭐 회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초록 색깔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원하는 색깔을 선택하시면, 확인하시면 그 색깔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선택한 거를 바꿀 때는 먼저 선택하시면 되고, 만약에 선택을 하지 않고 그 대상을 뭐 바꾸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클릭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지금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했는데 이 색상이 있는 위치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했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했다는 얘기는 뭔가를 선택해서 바꾸겠다는 얘기니까 선택해라 이 말이에요. 일단은 기능을 실행했는데 네가 선택을 안 했으니까 선택을 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헷갈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리 대상을 선택하고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뜨면, 메뉴가 뜨면 대상을 선택한 다음에 엔터를 쳐줘야 돼요. 좀 불편하지만. 그런 다음에 원하는 색깔을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색깔이 빨간 색깔로 바뀌었죠. 오른쪽 마우스와 왼쪽 마우스는 다릅니다. 왼쪽 마우스는 여기 상태바에 있는 색깔을 바꾸는 거고, 오른쪽 마우스는 선택한 대상의 속성을 바꾸는 겁니다. 자, 차차 나중에 좀 필요한 부분은 또 설명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것들은 3차원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어떤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기능은 여기서 설명이 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룹이라고 하는 기능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패스 하겠습니다. 자, 단축키라고 하는 게 나오네요. 자, 단축키는 오토캐드처럼 또는 마킹 9.1번, 9.0 버전처럼 이렇게 단축키를 많이 쓰진 않아요. 근데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기능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뭐 F1하고 F1인데 그 컨트롤 키를 누르고 F1을 눌렀을 때와 그냥 F1을 눌렀을 때 뭐 그런 내용인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F1 한번 눌러볼게요. F1을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 마우스가 돋보기처럼 플러스 배율 어떤 아이콘 모양으로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으면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줘요. 이렇게. 이건 아이콘이 여기 있어요. 위에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 아이콘 있거든요. 이거. 근데 그걸 이제 단축키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휠을 굴리면 확대 축소가 되는데 F1을 눌러서 이렇게 보면 또 확대가 되죠. 근데 다시 전체를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Alt F1을 누르면 전체 보기. 이게 Alt F1.
그냥 F1을 누르면 확대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고 F1 눌러서 이렇게 하면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Alt F1을 누르면 전체 보기예요. 전체. 화면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을 꽉 차게 보여주는 거예요. Alt F1 이렇게. F1은 부분적으로 키울 때, Alt F1은 전체를 꽉 차게 보이게 할 때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F2가 있는데 F2는 축소인데요. 축소는 뭐 굳이 쓸 일이 많지 않을 텐데 F2 눌러보시면은 이게 축소가 돼요. F2? F2가 축소였나? 축소가 이 마이너스, 플러스 뭐 그런 개념입니다. 이거 누르면 조금씩 축소가 되죠. 이렇게 클릭하면, 그 다음에 클릭하면 뭐 다시 복귀를 된다 뭐 그런 개념인데, 휠을 굴렸을 때도 그렇게 되고요. 화면을 2분의 1로 축소한다 또는 Alt F 누르면 조금씩 축소한다 그런 개념인데, F2가 왜 안 먹지? 먹는구나. F2 누르면 축소예요. 축소. Alt F1은 전체 보기, F1은 부분 확대,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다음 F2는 축소, 전체 보기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F3은 필요 없고요. F4는 좀 가끔 써요. 이 F4라고 하는 기능은 여기 F4가 있거든요. 측정이라고 되어 있죠. 측정인데 이건 요소의 속성을 바꿀 수 있어요. F4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자, 어느 때 쓰냐면 자, 우리가 이제 이 선택한 대상의 속성을 바꾸고 싶으면 선택을 하고 밑에 상태바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원하는 색깔을 찍든지, 또는 선택하고 선의 형태에서 원하는 형태를 찍든지 굵기를 찍든지 해주면 이게 바뀌었잖아요. 또는 선택하고 속성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도 바꾸고, 그 다음에 선의 형태도 바꾸고, 선의 굵기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그렇게 바뀌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바뀌는데 이거는 상태바에 있는 속성으로 내가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대상을 선택한 다음에 F4를 눌러보시면, F4 누르면은요 바로 이 속성들이 쭉 떠요. 이게 F4는 뭔가를 선택하고 F4를 누르거나 또는 F4를 누르고 대상을 선택하게 되면 이런 창이 뜨는데, 얘는 그 대상의 속성, 직선의 끝점, 중간점, 뭐 선의 형태, 각도 뭐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근데 보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수정할 수도 있어요. 가령 여기 보면 첫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포인트를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첫 번째 포인트의 색깔은 초록 색깔이거든요. 얘를 클릭해서 초록 색깔 위치를 나는 여기로 하겠다. 그럼 여기 찍으면 일로 바뀌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 초록 색깔하고 빨간 색깔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도형 끝에. 초록 색깔이 시작점, 빨간 색깔이 끝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각도가 340도로 되어 있거든요. 340도인데 나는 이거 360도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360 치고 엔터 치면 바뀌어요. 이렇게. 괜찮아요. 기능이 괜찮습니다. 길이값도 바꾸고 싶어요. 그럼 길이값 바꿔요. 200 엔터 그러면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길이값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레벨도 바꿀 수 있습니다. 레벨이 2번으로 되어 있는 난 레벨을 또 다른 거 바꾸고 싶다. 그럼 이 레벨을 바꿀 수 있고요.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선의 형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선의 굵기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태바에서 바꿀 수 있는데 그걸 좀 더 쉽게 F4를 눌러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원도 선택해서 F4를 누르잖아요. 자, 원에서 바꿀 수 있는 거, 직경, 반경 바꿀 수 있죠. 호의 각도도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원의 센터 위치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의 굵기 형태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레벨 색깔도 바꿀 수 있죠. 이런 기능이 F4다. F4 기능은 조금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면은 이 속성에서 뭐가 있었냐면 내가 대상을 선택하고요. 아니, 얘를 선택해볼까? ES 버튼 눌렀다가 얘를 선택하고 지금 선택한 이 대상을 여기에 있는 이 대상의 속성으로 그대로 바꾸고 싶잖아요. 간혹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내가 바꾸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하시고 속성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이런 기능이 있어요. 기준 도형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면 일일이 내가 조건을 찍지 않고 얘를 찍으면 이 선택한 속성으로 다 조건들이 바뀌어요.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확인하시게 되면 얘하고 똑같이 속성이 적용이 됩니다. 기준 도형 이거. 자, F4 기능 봤고요. F5 뭐 F가 지우기인데 뭐 굳이 F5를 쓸 일 별로 많지 않아요. 왜냐면 지울 때는 그냥 대상 선택하고 딜리트 버튼 누르면 지워져요.
그러니까 뭐 굳이 F를 누르고 지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언두가 됩니다. 언두라고 하는 것이 Alt Z인데 여기 보면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언두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언두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쓰시면 되는데 언두는 컨트롤 Z예요. 쓰고 싶으면 쓰시면 됩니다. 컨트롤 Z는 거의 유사해요. 내가 방금 내가 선택해서 지웠어 이렇게. 근데 컨트롤 Z 누르면 다시 돌아와요. 계속 누르면 다시 돌아오고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F9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화면 표시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점하고 축을 표시한다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휠을 제가 굴렸다 하는데 여기에서 이 십자 표시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가 있죠. 이게 이제 도형 정보, 뭐 화면 표시, 축 표시 뭐 이런 개념인데 이거는 F9를 누르면 보였다 안 보였다예요. F9 보였나? 진짜 가능선이라 잘 안 보이는데요. F9를 누르면 보였다 안 보였다 합니다. 이게 그게 있고 그 다음에 Alt F1 자동 배열이었죠. 자동 배열을 많이 씁니다. Alt F1이 왜 많이 쓰냐면 보통 우리가 오토캐드에서 도형을 그릴 때는 원점에다가 도형을 그리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거의다가 이쪽에다 구석텅이에다가 이렇게 그려놓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뭐 얘가 없다라고 쳤을 때는 지워볼까? 델트 눌렀어요. 지웠어요. 근데 마캠은 기본이 원점을 센터로 놓고 화면이 표시되거든요. 그러면 오토캐드 파일을 딱 불러왔는데 화면에 안 보여. 도형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꼭 Alt F1을 눌러서, 즉 자동 배열을 눌러서 전체 보기를 해봐야 돼요. 이렇게. 여기에 뭐가 있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체를 화면에 표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Alt F1 이 기능을 좀 쓰고요. 종료 할 일 없고, 여기 환경 설정 이것도 할 일 없습니다. Alt F9 하고 F9하고 차이가 있는데 Alt F9는 이제 축 X, Y, Z 축 그 원점 표시하는 그게 표시되는 거고, F9는 십자 표시가 표시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축 표시가 있죠. 여기도 축 표시가 있고 여기도 축 표시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것은 Alt F9예요. Alt 키를 누르고 F9를 누르는 거고, 그냥 이 직선 같은 거 있죠. 얘들을 보이고 안 보이고는 그냥 F9를 누르면 되는 겁니다.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Alt 됐고, 여기 Alt C라고 하는 게 있는데 처음에는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좀 유용한 기능이 여기에 좀 있어요. Find Overlap이라고 하는 기능이 Alt C에 있거든요. Alt C는 커스터마이저 훅 뭐 그런 개념인데, 커스터마이저가 사용자 기능이거든요. 잘 쓰지 않는데 좀 특수한 경우에 쓸 수 있게 얘네들이 뭔 기능을 만들어 놨는데, 그 기능을 바깥으로 아이콘을 도출하지 않고 안으로 넣어놓은 기능이에요. 그걸 쓰고 싶을 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 Alt E. Alt E는 히든 기능인데 많이 씁니다. 히든이 레벨하고 같이 병행해서 많이 쓰는데요. 자, 히든 기능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 하는 거냐면 컨트롤 Z에서 다시 돌리겠습니다. 왜 안 돌아가? 여기 있죠. Alt F1 눌러서 자동 배열을 볼게요. 자, 이렇게 됐는데 아까 우리가 레벨을 지금 관리를 해서 레벨을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보시면 보였다 안 보였다 할 수 있다고 했죠. 얘는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삭제가 아니라 단지 화면에서 안 보일 뿐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이러한 기능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히든이라는 기능도 있는데, 내가 대상을 선택하고 Alt E를 누르면 그 대상만 남고 나머지는 잠시 사라지는 기능이에요. Alt E, 숫자 2가 아니라 알파벳 2예요. Alt E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다시 다 보이게 하려면, 해제하려면 다시 또 한 번 Alt E를 누르면 돼요. 이 기능이 참 좋은 게, 어떤 내가 도형을 그리거나 어떤 뭐 다른 도형을 생성을 할 때 필요로 하는 거, 경로를 생성할 때 필요로 하는 것만 화면에 띄워놓고 작업하면 편하거든요. 다 보이면 정신이 없어요.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고. 그럴 때는 대상 필요한 것만 선택하고 Alt E를 누르면 그것만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이게 히든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히든. 다시 Alt를 누르면 또 보이죠. 자, 근데 내가 이게 딱 하고 Alt를 했어요. 했는데 아차, 아까 동그라미도 내가 필요한데 그걸 선택 못했네? 자, 이럴 때는 다시 그냥 Alt1을 하면 이걸 선택하고 동그라미 선택하고 두 번 선택해야 돼요. 이럴 때는 얘를 선택하고 Alt1을 한 다음에
원하는 추가할 대상을 선택하고 Alt-E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클릭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라는 얘기죠. Alt-D 안 씁니다. Alt-F 안 쓰고 Alt-G는 이제 그리드 표시인데 그리드 표시도 거의 뭐 쓸 일 없는데 나중에 3차원 할 때 평면을 좀 눈에 잘 띄게 할 때 쓰는 건데 여러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Alt-O는 작업 관리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경로를 생성하거나 할 때 보이는 작업 관리자를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고요. Alt-S도 이제 렌더링 하는 겁니다. 서페이스나 솔리드를 만들었을 때 렌더링 하는 기능이라서 여러분 해당 사항 없고, Alt-T는 공구 경로를 생성할 때 경로를 보였다 안 보였다 할 때, 이것도 나중에 경로 생성할 때 그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두 기능은 이제 Ctrl Z 또는 Ctrl U 또는 Alt U 뭐 이 세 가지인데 모든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단축키가 언두라는 기능입니다. 언두 되돌리기죠. 되돌리기.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축 몇 개 안 돼. 그러면 단축이 되게 몇 개 안 되네. 단축키를 사용자가 만들 수가 있어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장에 보면은 본인들이 만들어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필요에 따라서 그 만드는 방법은 나중에 이제 여기 설정해 보면은 여기 그 뭐 사용자 정의 이런 데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뭐야 또 있니? 여기는 Alt 1, 2, 3, 4, 5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뷰예요, 뷰. 근데 여러분들 뷰를 바꿀 일이 많지는 않은데 3차원 같은 경우는 수시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등각 보기가 이게 마우스 그냥 오른쪽 마우스 크게 보시면 여기 평면 보기, 정면 보기, 우측면 보기, 입체 보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평면에서 작업하거든요. 2차원은. 그래서 보통 이제 정면, 우측면 볼 일은 없는데 평면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이게 이렇게 정면으로 돼 있으면 정면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작업을 못 하죠. 이거를 이제 항상 평면에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평면에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1, 2, 3, 4가 단축키예요. 단축해야 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Alt A, Alt C 복사, 붙여넣기, 자르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돼 있고 방향키 돼 있고.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마캠에서 방향키를 누르면 화면이 움직여요. 자, 방향키 눌러볼까요? 이렇게 누르면 움직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거의 쓰지 않는데요. 마캠 9.0 버전은 가운데 버튼이 안 먹어요. 움직이는 기능이. 방향키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옛날 9.0 같은 경우는 그러거든요. 그 기능이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대한 설명이네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오른쪽 버튼은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을 배치해 놨는데 여기 없는 것들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아까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환경 설정에서, 사용자 지정에서 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어요. 툴바를 추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라이트 클릭인 툴바 리스트 포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는 뭐 그때 가서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존에 있는 것만 한번 보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보면 이렇게 떠요. 근데 이제 화면 확대,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확대하는 거죠. 그냥 F1 눌러서 확대해도 되는데 오른쪽 마우스에 있다는 얘기고, 자동 배열 Alt F1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확대 축소 F2 축소 누르면 축소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 평면 보기 돼 있고 자동 커서 위치. 색상 복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동하거나 복사를 하게 되면 원래 있는 대상과 이동 결과의 색깔을 구분해서 보여주거든요. 그거를 이제 원래의 고유 색깔로 되돌리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 사용자 정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까처럼 이제 그 마우스 추가하고 싶은 것들, 툴바라든지 아이콘, 여기에 있는 아이콘들을 뺄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기능이에요. 기본값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마스터캠 소개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정리를